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오늘 영상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리비안 이렇게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볼 텐데요. 오늘 제가 아직 못 감기인지 이게 뭐 감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병원에서 뚜렷하게 얘기는 하지 않아서 일단 좀 목이 조금 안 좋아요. 목에 뭐 약간 염증이 그때 보인다고 해서 약을 받아와서 며칠째 지금 복용하고 있는데 이게 좀 쉽사리 가지 않네요. 이게 쉽사리 좀 낫지 않고 이게 확실히 좀 나이가 좀 뭔가 먹을수록 약도 좀 잘 안 듣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들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목이 계속해서 조금 막 목소리가 막 이상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목 안에 뭔가 이 이물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목에 걸려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자꾸 목이 또 간질간질한 순간이 있고 뭐 그래서 지금 말을 또 많이 하게 되면 좀 심해질까 봐 지금 일단은 옆에 따뜻한 커피를 두고 또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영상 내용에 있어서 또 혹은 제 목소리에 있어서 조금 듣기 거북한 혹시 소리가 있더라도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린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지금 어제 이제 로직스가 어제 5천원 선이 뭐 깨졌다. 아직은 저는 깨졌다. 물론 로직스도 5천원 선 아래로 오고 그리고 파마도 어제 만원 또 아래로 내려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 아직은 저는 이거를 완벽하게 이탈했다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물론 만원 아래로 내려온 건 맞는데 완벽하게 이탈했다고는 제가 이렇게 일시적, 왜냐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일시적이라고 일시적일 수도 있거든요.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빠르게 다시 만원권으로 진입을 한다면 그게 일시적인 게 되는 거고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만원 선에서 멀어지면 거기서 이제 뭐 9,800원 900원 그러니까 만원 선에 진입을 못하고 계속 밑에서 겉돈다면 당연히 이제 이탈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뭐 오늘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면은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만원대를 회복하고 하고 좀 만원대에서 계속 좀 행보를 좀 더 이어가지 않겠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 인고의 시간, 연말까지, 연말까지의 어떤 인고의 시간은 계속이 되되 저는 계속해서 좀 뭐 이거는 제 바람입니다. 만원 위에서 좀 놀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이제 바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만원 아래로 조정을 줄 때 저는 좀 매수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만원이 우리가 이번 주에 깨진다는 전제 하에 완벽하게 깨진다는 말은 이번 주 주말까지 계속 만원 아래에서 노는 거죠. 만원 아래에서 놀다 보면은 결국에는 만원을 완전히 이탈하게 된 거고 그 경우에 저는 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해서 만원 선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만원 선에서 제가 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거시경제 분위기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걸 고려할 때는 지금 9,500원 아래 이 매물대 하단인 9,500원이 깨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분할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분할 매수를 좀 보수적으로 조금 매수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저도 지금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원래 제가 두 번인가 분할 매수를 했던 구간이 아마 여기에서 제가 두 번을 분할해서 매수를 한 포인트인데 다시 9,500원에서 만원대 매물대로 내려오면서 저도 지금 또 한 번
또 분할 매수를 들어갈 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그리고 제가 연말까지의 어떤 인고의 시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고의 시간, 우리가 연말까지의 그 인고의 시간, 그것은 이유가 다른 이슈가 당장 지금 가시적으로 뭔가 나타나고 있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이 돼야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년 초가 되면은 이제 발표가 이제 임박한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주가가 선반영되고 먼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뭔가 주가에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야, 연말 가서 우리가 주워 담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저는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뭔가 임박해서 뭔가 다다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의 어떤 개인 투자자로서 이 정보를 얻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수급처 중에서 가장 정보가 느린 사람이 개인입니다. 개인.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 우리가 뭔가 저는 조금 항상 먼저 조금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다. 그리고 기다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연말이 되기까지, 우리가 뭐 많은 일을 겪겠지만, 앞으로 조금 이제 반년이 남은 상태에서 많은 일을 겪겠지만, 그런 리스크, 오를 수도 있고, 연말까지도 내릴 수도 있고, 연말까지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자들은 뭐를 한다? 분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매수 포인트에서, 덥석덥석 사면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항상 주가는 뭐다? 내릴 때 매수를 해야 된다. 내리고 있을 때 매수해야 된다. 다만, 그 내릴 때, 그 시점에서는 무릎, 혹은 뭐 정강이 그 정도 너무 바닥에서 살려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조금 더 내가 지금 매수한 포인트보다 좀 더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그 정도 높이에서, 근데 그게 바닥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매수한 포인트가 운 좋게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금씩 우리가 한 번에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쪼개고 매수하는 것이 그런 리스크들을 분산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발표할 때 진짜 만에 하나 경우에 안 됐다는 경우에, 돼도 본전인데 안 됐다 할 때는 진짜 실망이 크거든요. 예? 그거는 뭐 진짜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데미지를 입고 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면 뭐 승인이 안 됐다 하면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누군가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자체가 우리가 뭐 원금 보장받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각오는 돼 있지만 늘 항상 일이 직접적으로 닥칠 때 되면은 그런 다짐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짜증만 나고, 예? 또 기분만 안 좋고, 그렇죠? 억울하고, 예, 여러 감정이 들죠. 하지만 그게 또 무서워서 또 투자를 또 안 한다는 것은 또 그 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뭐 감정이 어떠한 내 속에서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화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슬프고 눈물 나고 막 이런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성으로서 통제를 한다, 감정을. 예. 이 이성으로서 감정을 통제를 못하는 게 그게 이제 뭐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대부분들이 잘 지금 감정 컨트롤을 하고 있고,
인내심도 깊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있고 자기가 투자한 종목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데 그냥 단지 물려서 그냥 들고 있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보 같은 행위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 잘못됐을 때도 또 뭔가를 탓할 어떤 것들을 찾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예요. 자기 책임 하에 자기가 이게 이 종목이 뭐 좋은 결과를 꺼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투자하면 되는 것이죠. 예, 여기서 제가 이미 연말까지는 주가가 설사 조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오르든 뭐 횡보하든 약보합으로 그냥 지지부진하든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저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슈팅은 없다. 예, 없다. 다만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지금 주어진 어떤 오를 수 있는 어떤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괜찮은 자리로 올라서서 유지를 하느냐, 연말을 어디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끔 주가가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할 뿐이지 별반 다를 게 없다. 우리의 목표 꼭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저 개미 문명의 어떤 목표가는 훨씬 더 위에 있겠죠. 예, 당연히 내가 여기서 목표가 2만원, 3만원 이러진 않겠죠. 당연히. 그거 먹자고 제가 이런 인고의 시간을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거 먹으려고 기다린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투자다 이거죠. 왜냐면 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고작 1배, 2배 이거 먹자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좀 주가 상황이 마음에 안 드시고 또 힘드시고 늘 그렇지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약간 오를 때는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쳐먹으면은 걱정되고 당연한 인간의 감정이긴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컨트롤을 하시고 우리가 어차피 연말에 허세팀 바이오 시밀러 승인 발표 그것을 일단은 타겟으로 하고 지금 우리가 인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단타로 여기서 이쯤에서 사고 또 이쯤에서 팔고 또 이쯤에서 다시 사고 또 이쯤에서 팔고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단타로 할 거 아닌 이상은 꾸준하게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고 다시 뭔가 확실하게 조정을 줄 때 또 매수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큰 수익을 얻기 위한 또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분할 매수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이제 10,000원에서 버텨줬다면은 또 제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을지 안 받을지 그리고 11,000원 요 위에 올라섰다면은 또 매수 포인트를 잡을지 안 잡을지는 또 차트상의 어떤 해석 문제겠지만 지금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자리까지 10,000원 아래 선까지도 내려와서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간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기회를 보다가 우리가 또 매수를 한 번 더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떨어졌다고 무조건 이라고 있지 말고 또 기회를 주네? 약간 요런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봐드립니다. 오를 때는 어차피 저는 주가가 오를 때는 좀 매수하지 않습니다. 팔 생각만 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물론 이 정도 이거에 무슨 팔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나중에 오르면은 일단은 저는 팔공님하고 계속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가 어떤 그거에 대해서 더 갈 수 있는 것인지 아직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매도를 조금 해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을 내리겠지만 주가가 내릴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가 매수는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절대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에 분할 매수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인고의 시간, 즉 주가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 우리 투자자들의 뜻대로 뭔가 시원시원한 흐름을 이어가기가 좀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인고의 시간이라는 말을 언급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가 매수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분할 매수를 하실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이 정도 오늘 분석 끝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뭐 이렇게 딱히 지금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제가 일주일에 3번 방송하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매일매일 회사가 이슈가 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고 뭔가 우리가 논할 게 많이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영상이 좀 짧아지고 뭐 크게 우리가 뭐 논쟁을 일으킬 만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또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더라도 댓글에 또 문의사항을 달아주시면은 또 그걸 참고해서 또 제가 다음 영상에 또 답을 드리든지 또 분석 내용을 내놓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어서 자, 리비안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주가 잠깐 자, 리비안 차트입니다. 자, 리비안 일봉 차트예요. 예. 자, 리비안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제가 15달러, 지금 이 저항선이 15달러 선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저항선이 20달러 정도 됩니다. 예. 15달러 여기 저항선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뚫어낼 것 같다. 이번에는 뭔가 달라 보인다. 이유가 일단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번에 뚫지 못하더라도 이 저점이 이 전 저점 아래로 내려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저점이 또 여기 또 살짝 만들어졌죠. 예.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이제 미국 거기서 이제 15달러를 일단은 전과는 조금은 다르게, 물론 여기도 음봉이 살짝 튀어나와 있고 양봉이 살짝 튀어나와 있지만은 윗꼬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 미세하지만 물론 다시 15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찌되든 간에 자,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죠. 그리고 분명히 제가 이 저점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 저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15달러를 이번에도 바로 뚫어내지 못하더라도 다시 저점을 만들더라도 이 저점이 전저점을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미 15달러 선을 넘어섰잖아요. 지금 완벽하게 넘어섰어요. 지금 완벽하게 이렇게 넘어선 상황에서 얘네가 전 저점을 굳이 한번 보자면 지금 전 저점이 14.4달러 정도 돼요. 14.4달러 14.4달러 정도 되는데 약 지금 현재 주가가 어제로 15.7달러로 마감을 했어요. 아마 마이너스 한 10% 정도 더 빠져야지 전 저점 정도 되고, 마이너스 10% 이상 빠져야지, 마이너스 10, 뭐 2, 3%는 빠져야지 전 저점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뭔가 그 금리 동결로 인해서 이제 뭐 물론 점도표가 좀 더 높게는 나왔지만 기껏 해봐야 한 번이다. 시장에서는 또 2번도 믿지 않는 상황이고 기껏 해봐야 한 번이고 어쨌든 이제는 완전 정점에 이르렀다. 금리적으로는 이제 기준금리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올라가기는 사실상 힘들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리고 이제는 얼마나 이 높은 금리를 지속을 할 것이냐의 문제로 지금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늘상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금리 인하 절대 없다고 제가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계속 김칫국을 마셔가면서 헛소리를 해대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실리콘밸리 은행 같이 이런 사태가 터진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그게 부실이다. 국채를 들고 있다 해가지고 자산 포트폴리오의 뭐 대부분이 국채다. 미국 국채만큼 안전한 자산이 어디 있느냐. 거기 투자했는데 이게 왜 부실이냐. 이런 헛소리 있다고 헛소리를 하는 게 금리 계속 올린다는데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데도 계속 국채를 사들인 그게 올바른 포트폴리오 구성이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국 연준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들을 무시 때리고 시장이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아니야 못 올릴 거야 못 올릴 거야 하면서 국채를 사들인 거 아니냐. 국채가 이제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이제 반대로 움직이죠. 가격이랑 수익률이랑 그런 사태 터졌고 지금도 김치국을 조금 마시고 있어요. 미국 연준에서는 두 번 더 올릴 건데 두 번 더 올리려면 아직 지금 시간적으로 올해가 이제 반년 남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사실상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예. 근데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단서를 다는 게 뭐예요? 진짜 경제적 어떤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언제든지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전쟁이 뭐 확전이 돼가지고 뭐 다른 국가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은행 파산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좀 큰 은행이 뭐 파산,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그런 큰 은행이 파산을 한다든지 뭐 어떤 뭐가 뭐 붕괴된다든지 뭐 이런 하여튼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올해 금리 인하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시경제 환경이 지금은 뭐 시장이 오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은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안정을 좀 찾아가는 상황. 어쨌든 간에 미국 연준도 시장도 금리를 뭐 이제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는다는 데서는 양쪽 다 동의를 하는 바이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이제 한 번 혹은 두 번 여기서 끝나고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 거냐의 문제겠지만 어쨌든 지속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어쨌든 안정을 찾아간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고용이나 소비가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근원 물가가 잘 내려가지 않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가 환경이 안정돼 있고 어쨌든 지금 증시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본바탕이 환경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이제는 개별 종목의 어떤 이슈들 뭐 재무제표나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리비아는 물론 지금 현재 뭐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시경제가 안정됨에 따라 소비자들도 그전처럼 묻지마 뭐 물건을 소비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최대한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만 경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아예 소비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연출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제가 리비안을 늘 애플 반도체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애플에 비유를 합니다. 테슬라가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리비안이 좀 애플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지금 리비안이 지금 당장은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리비안이 생산에 어느 정도 개선을 이뤄내고 나면은 좀 더 혁신적인 경영 행보와 제품 개발에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알트 플랫폼도 있고 하지만은 이미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후발주자가 따라갈 때는 똑같은 걸 가지고 따라가면 당연히 뭔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 개발을 할 때는 좀 더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와 제품 개발 그리고 기술 개발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그런 것들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많은 시간과 돈과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종합을 해봐도 지금
PBR 1배 안팎밖에 안 되는 리비안의 주가를 고려한다면 장기 투자로서 굉장히 매력 있는 전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15달러를 뭐 돌파를 했던 뭐 못했던 간에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역사적 저점, 역사적 저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테슬라를 볼 때도 테슬라 과거 주가를 보면 저때 내가 테슬라를 알았는데 왜 안 샀을까 하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 주가 시점에서는 이 회사가 잘 될 회사인지 안 될 회사인지 의구심이 들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사신 분들은 베팅을 하는 거고, 예? 그러면서 테슬라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주가 수익도 성장을 하겠죠. 가장 지금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다. 자연의 섭리, 시장의 섭리대로 주가는 갈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당장은 리비안이 과연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미국 시장, 그리고 넘어서서 미국 시장을 넘어서서 글로벌 시장으로 또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까지 우리가 이걸 확답을 하고는 갈 수는 없지만, 싹을 봤을 때, 리비안의 싹을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반드시 도래할 이 전기차 시대에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살아남을 전기차 기업 어디가 있느냐? 리비안보다 더 괜찮은데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죠. 얘기를 해보란 얘기지. 없습니다. 리비안이 엄청난 풍부한 자금력으로 헛돈 안 쓰고 진짜 생산력 확대를 위해서 공장 설립과 그리고 보급형 모델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 개발, 그런 것들, 그리고 인프라, 충전소, 확충, 이런 것들이 지속해서 계속 거기다가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배터리나 엔진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내재화 시킴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분명히 저는 그런 각고의 노력의 어떤 결과가 머지않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의 숫자로 딱 찍힐 때 그것은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예, 미국은 국내 한국 주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무슨 세력이 들어왔다 뚱그름 잡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 들어설 수가 없는 곳이 미국 주식판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믿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리비안 지금 15달러를 돌파한 상태예요. 돌파했는데 이대로 쭉 20달러까지 가느냐? 자, 20달러까지 가는 것은 제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리비안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무조건 날라갑니다. 이거 100달러 갑니다. 200달러 갑니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5달러에서 20달러는 굉장히 큰 어떤 갭이에요. 20달러 대비 15달러 봤을 때 25% 갭이죠. 그리고 15달러 대비 20달러를 볼 때는 한 30% 갭입니다. 25%에서 30%를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시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공식적인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된다. 결과는 뭐냐? 숫자다, 숫자. 숫자가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출이 전분기 대비 확 줄었다든지, 매출이 확 늘었다든지, 요런 게 이제는 보여줘야 된다. 이제는 생산량도 이제는 1만 대 아래는 이제는 나오면 안 된다. 무조건 1만 대 이상, 1000대, 12,000대 정도 나와줘야 또 그 다음을 기대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대가 살짝 넘었다. 이것도 시장의 실망감을 얻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그 다음 3분기, 4분기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숫자로 찍히는 어떤 성장을 보여줘야지 20달러를 넘어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이 15달러 여기는 역사적인 저는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래로는 쉽지 않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리비안 투자하시는데, 투자 판단하시는데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